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보다 깊이 있는 시장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내일장 수익을 떠먹여줄 이슈, 내일의 이슈 시간입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KM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의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M7 실적 업, S&P 500 6,000포인트 도전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네. 6,000 갑니까? 오늘 도전을 외쳤지만은 네. 일단 장 초반 흐름을 보니까 오늘은 좀 미뤄야 좀 될 것 쉬었다가. 같고요. 네, 일단 네. 종가 기준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3%대 남짓 남은 것 같아요. 6,000포인트. 그래서 연말로 다가올수록 그리고 대선이 다가올수록 6,000포인트 돌파에 대한 기대감은 빅테크 실적과 함께 이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네. 사실 이제 S&P 500을 우리가 멀티플로 계산해 봤을 때 지금 이제 12개월 예상으로는 한 22배 정도 수준에서 사실 5년 평균 이제 멀티플로는 19.5배 그리고 10년 평균 18배 대비해서는 좀 고평가됐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중요한 주간이잖아요. 이제 그쵸. 경제 지표 발표도 있고 이제 빅테크들 실적 또 주요 실적 발표도 있고 다음 주로 가서는 뭐 대선의 움직임들도 좀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지금 31일 날 있을 개인 소비 지출, 이 PCE 물가 지수인데 사실 이제 물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월비 한 0.2% 정도, 전년비 대비해서는 2.1% 정도로 안정적인 또 이 물가 수준을 유지했을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실업률도 최근 들어서 이제 4%대 초반, 4.1%대로 이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이제 우리가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네. 4.3%대 그래서 3개월 수준 또 고가를 넘어서는 모습 이제 킹달러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사실상 저희가 트럼프 트레이딩에 대한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가속화되는 모습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움직임들이 계속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국채 금리가 이제 높아지는 모습들이 그런 현상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난달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해서 0.4%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 0.3%를 좀 상회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미국의 이제 GDP 같은 경우도 2분기가 3.0 그리고 이제 3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GDP 국내 총생산이 한 3.4%대 전망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11월에 우리가 미국의 이제 B컷보다는 베이비컷에 대한 가능성들이 조금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국내 3분기 GDP 성장률은 0.1%로 상대적으로 너무 이제 미국 대비해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관세 압박까지 이제 투심을 누르고 있는 국내 증시의 박스권 돌파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6,000포인트 도전 말씀을 해주셔서 네. 코스피도 같이 3,000포인트 도전 언젠가 갈 수 있을까요? 여쭤보려고 했는데 국내 증시는 박스권 돌파가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라는 네. 전망과 함께 지금 시장 상황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미국의 지표는 계속해서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오늘도 알파벳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빅테크 슈퍼 위크죠. 이 맞습니다. 어닝 좀 어떻게 기대되는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지금 이제 매그니피센트 7으로 불리우는 빅테크 기업 중에서 이제 스타트를 잘 끊을 수 있는 이제 오늘 이제 실적 발표가 알파벳이 시작이 되는데 네. 그에 앞서서 저는 AMD도 실적 발표를 같이 합니다. 이번에 이제 장 마감 이제 할 때 발표를 하는데 이제 빅테크 실적을 봤더니 우리가 예상치 분기로 본다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18% 정도 수익 증가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서 아까 제가 이제 S&P 500 6,000 도전을 외쳤던 게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 최근 들어서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마다 컨센 상회하는 기업들이 S&P 500 기준으로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포드 실적이 이제 가이던스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 낙폭이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주의 실적 발표인데 네. AMD를 먼저 보자면 AMD 하면 우리가 삼성전자의 협력사라고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HBM3 퀄 테스트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조금 내막을 본다면 AMD의 신제품 AA 가속기가 이제 이번에 나오는데 삼성전자의 HBM3E가 칩이 한 8개가 이제 포함된 가속기가 이제 양산화에 성공을 했다는 소식을 이제
알려드려야 되는데 엔비디아 컬테스트 때문에 굉장히 묻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HBM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점유율이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사실 이제 3E가 좀 낮을 뿐이지. 그래서 제가 본다고 하면은 AMD 실적이 어느 정도 가이던스의 서프라이즈를 기록한다면 오히려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2일 연속해서 매수세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네. 이제 부분 퀄테스트 통과했다는 소식도 있기 때문에 저는 AMD 실적이 삼성전자의 좀 연결성이 굉장히 깊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의 대항마로서 많이 이제 최근 들어서 CPU 쪽으로 이제 우리가 매출을 좀 올린다고 하면 GPU 쪽에 흐름들이 AMD가 사실 데이터 센터형 점유율이 최근 들어서 30%까지 넘어섰다고 하니까는요. AMD 실적 발표에서 3분기 같은 경우는 전년비 대비해서 16% 정도 매출 업을 또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AMD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고점에서 일정 부분 좀 조정폭도 받아놨고 이 바닥권에서 지지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해서 삼성전자의 흐름 같이 한번 반등폭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일단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아까 알파벳 실적 발표가 있는데 알파벳 같은 경우는 3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한 10.6% 근데 2분기가 13점 전년비 대비해서입니다. 13.6% 증가폭을 기록을 했지만은 3분기가 2분기보다는 좀 이제 약세를 보일 것 같다라는 흐름도 있습니다. 단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사업 부분 중에서는 클라우드 쪽 매출. 예, 그래서 클라우드는 이제 매출 폭은 28.8% 시장 전망치를 상회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서 저는 중요한 사업 부분에서는 좋은 실적을 예상을 한다. 유튜브 쪽에서는 2분기에 매출 폭이 시장 전망치를 조금 소폭 하회를 했는데 이번에는 정치 광고 매출, 광고 지출이 증가하면서 유튜브 쪽 매출 상회 소폭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일단 AI 관련된 투자 쪽입니다. 알파벳도 최근에 웨이모 지금 이제 자율주행 관련돼서도 50억 불 이상 신규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니까 일단 투자 한쪽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다시 회귀해서 창출을 하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애플 같은 경우에 4분기 실적은 일단 양호하지만 아이폰 16 이제 초기 판매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제 이번 분기가 4분기인데 25년 1분기가 좀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도 하고 있는 점도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빅테크 실적 성적표에서 저희가 어디에 주목해야 하는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AMD 실적,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감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투심과 연결될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한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알파벳 실적 성적표에서는 저희가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현지 시각 31일에는 애플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볼게요. 자, 이렇게 빅테크의 성적표들이 나오고 나면 다음 주 이 시간은 또 미 대선 디데이의 대표님을 맞습니다. 만나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 해리스 트레이드 이런 트레이딩은 좀 막바지에 이른 것 같은데 네. 비트코인은 또 강세를 계속 보이고 있더라고요. 사실상 이게 대선이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그쵸. 거지만 그런데도. 시장에서는 거의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에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에 강세를 보이니까 네. 사실 이제 대선 당선이 이제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사실 제가 지금 호가를 보니까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주들이 강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에 베팅한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이제 우리가 티커로는 TMTG인데 22% 전날 급등을 했다가 오늘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쪽에서는 SMR 소형 모듈 확대 쪽을 계속해서 이제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어저께 같은 경우는 누스케일 파워가 22%까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네. 국내 증시에서도 지금 관련주 SMR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슈어소프트도 강세를 일부 보였고 국내 원전주들도 일부 숨고르기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다시금 순환매 차원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도 사실 2만 원대에 안착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네. 미국과 함께 국내 원전주들이 순환매에 동참하는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이제 후보가 전력 가격을 글로벌리에서는 미국이 제일 싸게 만들겠다고 하면서 화석 연료하고 원전을
에너지원의 이제 탑픽으로 내세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선의 흐름도 우리가 이 다음 주에 기록을 이제 보셔야겠지만은 이번 주 내내 또 관련주들의 흐름은 계속 강세를 소폭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의 연결고리를 계속 찾자면 뉴스케일 파워 공급망 이제 총괄 대표가 한국을 얼마 전에 방문을 했는데 네. 일단 한국은 SMR 공급망의 핵심이다라고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뉴스케일 파워와 사업 협력을 이제 양해각서를 맺은 이후에 600억을 투입을 먼저 했고요. 그리고 21년도에 또 800억을 추가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관련주들 흐름으로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기기 터빈에 대한 이 SMR과의 협력 관계가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2만 원대 지지력 이후에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는 흐름들을 보이면서 저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계속해서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국은 SMR 개발업체 엑스에너지 아마존이 또 5조 투자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면서 원전주의 투자와 함께 이 AI와 관련된 이 에너지원으로서의 강력한 시세를 또 연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서 네. 간략하게 저희가 이제 여기 첫 출연했을 때 10월 초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돼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해 주셨죠. 예, 그 이후에 10월 초에 봤을 때보다도 지금 한 거의 40% 가까운 상승세를 또 보이면서 가장 많이 또 보유한 마이크로 스트레치가 추가적인 상승세를 연출할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뭐 대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반감기 그리고 채굴량 2,100만 개가 이제 맥스지만은 1,900만 개를 이제 채굴을 넘어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비트코인의 주인공을 가리기 위한 또 주가의 흐름들이 계속 나와줄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코인베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해야 되고 트럼프 이제 후보도 비트코인을 워낙 많이 갖고 있다고 뭐 얼마 이제 추정은 못하겠지만은 상당 부분 갖고 있는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주 쪽으로 트럼프 트레이딩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제 뭐 후보 트레이딩이 진짜 막바지에 이를 네.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됐는데 어쨌든 시장은 트럼프 관련주에 반응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지금 비트코인 관련주에 대한 추이 그리고 원전 섹터 나아가 국내에서는 토픽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과 원전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고 여기에 사실 또 대선 관련해서 주목받는 게 2차 전지, 전기차 맞습니다. 관련 섹터이기도 한데 여기에서도 저희가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가 있다고요. 네, 일단 먼저 뭐 테슬라의 그 머스크가 사실 트럼프 트레이딩의 최고 수혜주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는 2차 전지의 전반적인 반등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가장 탑픽은 오늘 지금 23%대 급등을 또 한 번 하고 있는 리튬 아메리카를 꼭 봐야 될 것 같은데 리튬? 리튬 아메리카스 일단 GM과의 합작자를 설립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지금 전기차 배터리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노력들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최근 들어서 3분기 이제 테슬라의 실적 호조, 내년 가이던스도 20% 이상 업을 하면서 사실 뭐 퀀텀스케이프가 지금 전고체 테스터 진행, B 샘플 양산 소식도 전해드리면서 주가가 반등폭을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탄산 리튬 가격이 지금 22년 11월 고점 대비해서도 80%대까지 이제 지금 한 70%대에서 80%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하락률이요. 근데 일단 계속해서 지금은 이 M&A를 기록을 하면서 리튬 생산 업체들의 이제 리튬 확보가 지금 관건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CATL의 감상 소식이 이제 처음에 축포를 터뜨렸는데 이후에 리튬에 대한 또 수요에 대한 반등폭이 내년 정도에는 강력하게 이어질 것이라는 계산 하에서 오늘도 아까 말씀드렸던 리튬 아메리카스를 중심으로 해서 리튬 관련주들의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도 내년에 모델 Y 주니퍼라는 새로운 모델을 일단 페이스리프트로 출시를 하면서 7인승이죠 이게. 그래서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하고 있으면서 인도량에 대한 가이던스도 계속 상향을 했던 소식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테슬라 그리고 리튬 관련해서 시장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이 배터리 소재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좀 패권 경쟁이 이어질 것 같아서 이 내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내용들이 토대로 저희가 앞으로의 시장 전망도 체크해 볼게요. 어디에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관련주 쪽은 제가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이게 이제 단기 트레이딩의 관점보다는 네. 이제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는 지속적으로 한번 봐야 될 테마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거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또 11월 초에 전인대 이제 상무회의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반도체 양자 컴퓨팅, 뭐 인공지능,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이제 통제과 관련돼서 이제 기사가 하나가 그렇죠. 나왔는데 그래서 이런 경기 부양책이 일부분 상쇄될까 좀 우려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도 보면은 최근에 3,300선 상하이 쪽에서는 3,300선 전후로 해서 계속해서 박스권의 흐름을 조금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이제 미국 대선 이후에 네. 뭐 트럼프 트레이딩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사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우려감, 상실폭이 조금 더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두 번째로는 대선 전후 S&P 500에 대한 신고가 행진인데 사실 대선 전에 3개월 동안 S&P 500 수익률이 플러스를 기록할 경우는 여당이 집권을 한다는 이 월가의 법칙이 있는데 트럼프 재선 때 한번 깨졌고 이번에 이제 이 S&P 500이 상승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트레이딩이 계속되면서 이 트럼프 지지율 당선의 효과가 이 월가의 법칙이 한 번 더 깨질 수 있는 가능성들도 추가적으로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S&P 500은 대선이 이제 마지막 바지에 접어들 수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적인 우리 상승폭을 기록할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대선 전후에도 S&P 500은 수익률 면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예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전력 인프라 관련돼서도 우리가 국내에서도 막 전력 관련주들 아까 말씀드렸던 ESS라든가 원전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도 G2파워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원전 관련주들에 대한 또 에너지원 쪽으로 또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섹터를 계속해서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의 시장에서 주목할 포인트들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KM파트너스 김성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